22개 지역 가운데 21개가 다 한국 기업들이 다 수주한 유일한 건설사로 좀 참여가 좀 됐죠. 가장 명확한 수출 레퍼런스 갖고 있는 기업은 제일 좀 유력한데 한 500기에서 한 550기 정도가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 여기에서 전체 한 82% 정도에 대한 신규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 상당히 독점적인 어떤 수주, 원전에 대한 어떤 이 공급망 진입에 가장 큰 수혜가 될 수 있는 기업은 예민수의 경제 토크 변영인 대표님과 함께 원전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에너지의 중요성을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알게 됐잖아요, 그죠? 네. 다양한 에너지원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있었고, 뭐 태양광, 또 뭐 원전, 풍력, 원전 같은 경우 얘기를 좀 더 하면 최근에는 원전 관련해서 뭐 이런 그 원전 이제 설계나 뭐 주기계 이런 거보다도 이제 건설주가 완전히 원전주의 네. 수혜주로 떠오르면서 물론 재건 수요도 있지만 그죠? 네. 주도하고 갑니다.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EPC 사업 부분에 대한 강점이 이제 가치를 좀 부각하는 거죠. 뭐. EPC는 엔지니어 플랜트 그렇죠. 네, 네네. 네. 설계, 조달, 그다음에 그렇죠. 뭐 운영까지를 이제 총괄하는 사업자를 예. 좀 지칭하는 건데 사실 이 부분이 원전 말고 이제 플랜트 부분에 대한 EPC 네. 수주 레퍼런스를 이제 대형 건설사들이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중동의 이 플랜트 시설에 대한 피해 부분을 향후 그러니까, 종전이 예. 좀 구체화가 되면 도맡아서 좀 하지 않을까.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이유가 있는 상승이었거든요. 일단 이번에 이란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이제 이란을 좀 제외한 뭐 중동 주요국가의 피해 현황들이 한 22개로 집계가 좀 됐고 여기는 뭐 정유 시설이라든가 원유, 뭐 가스전 같은 핵심 뭐 플랜트 시설도 있는데 이게 완전하게 파기가 좀 된 것은 아니고 이제 부분적인 파기가 좀 있었다. 다만 이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신규 수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있는데 사실 22개 지역 가운데 21개가 다 한국 기업들이 다 수주한 이력을 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좀 가장 많은 레퍼런스를 보유한 기업이 삼성 E&A. 그래서 이제 재건 기대감이 좀 가장 높게 좀 반영이 네. 되는데 아무래도 시공을 했던 이력이 있으니까 아마 복구를 하더라도 원 시공자가 이어서 좀 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예 처음부터 짓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부분적으로 수리를 하거나 네. 정비를 해야 되면 원래 짓는 사람이 제일 잘 알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연동 효과가 좀 컸기 때문에 삼성 E&A가 좀 강했고요. 음. 대우건설이라든가 뭐 현대건설도 현재 뭐 중동 프로젝트 일부 좀 수행하는 거, 과거에 어떤 프로젝트 이력 부분들이 좀 부각되면서 주가 상승 타력도 좋았는데 사실 대우건설이 좀 강한 이유는 일단 뭐 작년에 체코원전의 유일한 뭐 컨소시엄 안에 뭐 유일한 건설사로 좀 참여가 좀 됐죠. 근데 이 부분이 시공에 대한 어떤 강점을 가질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 원전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같이 좀 부각이 되면서 수급적인 어떤 상승 기조가 52주 고가를 좀 만들었다라고 좀 보이고요. 가장 명확한 수출 레퍼런스 갖고 있는 기업은 뭐 EPC 업종 안에서 뭐 현대건설이 좀 유력한데 아무래도 이제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에 대한 수주 시공 이력들이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미국 진출에서도 상당한 좀 이점으로 좀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좀 보습니다. 네. 그러나 원전주는 이제 건설주만 있는 건 아니다, 그렇죠?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뭐 또 SMR 얘기도 계속 나오잖아요. 원전 시장의 전체적인 캐파나 전망들은 어떤데요? 네. 그러니까 시장 전망에서 최근에 나온 업데이트 내용들 보니까 2040년도까지 이제 신규 글로벌 원전 수요량들에 대한 조사치가 좀 있었어요. 이 부분이 현재 IEA 기준에서는 글로벌 원전 용량이 한 420기가와트시. 이게 네. 대형 원전 한 기가 1기가와트시에서 적긴 한 0.8이니까 도입 기술 좀 추정해 보면 한 500기에서 한 550기 정도가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 여기에서 전체 한 82% 정도에 대한 신규 수요가 2040년도까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큰 시장이 좀 열리게 된 셈이고요. 네. 이 부분은 뭐 미국이 좀 가장 큰 부분에 대한 원전 도입이 구체화가 좀 되고 있고 유럽의 경우에도 안전성을 좀 보장하는 관점에서 뭐 SMR 관련된 도입을 재차 좀 검토하고 있는. 특히나 뭐 개발도상국인 뭐 베트남이라든가 필리핀도 원전 도입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뭐 국내 원전 기업들의 상당한 좀 수혜가 좀 예상될 수 있는데 특히 뭐 원전 정책 확장을 좀 주도하는 국가가 이제 미국이죠. 2038년도 그렇죠. 상업화를 좀 위해서 일단 대형 원전 10기에 대한 목표를 좀 제시를 좀 했고요. 이게 2050년도까지는 4배 수준으로 좀 확장시키겠다. 아직 그 수치가 좀 체감은 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현재 가동 중인 원전 개수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93기가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 1970년대 이 가동을 시작했던 원전이 전체 원전의 한 50%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전체 운영 원전의 90%가 1990년도 이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상당수가 좀 노후화된 원전이기 때문에
일단 AI 데이터 센터의 신규 수요를 좀 차치하더라도 이 교체 수요 부분에 대한 플러스 알파 요인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원전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달에 일단 선제 투자로 원전 부분에 대한 투자를 요청했다라는 네. 부분들이 사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도 뭐 대미 투자 이유는 원전으로 좀 낙점이 좀 됐지 않습니까? 한국도 아직 1호 프로젝트가 구체화되지 못했지만 상당히 뭐 원전 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이제부터 좀 현실화되는 산업의 어떤 확장 부분을 좀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도 그렇고 이제 미국도 원전을 하게 되면 웨스팅하우스가 있긴 하지만 우리의 기술력이나 뭐 건설력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고요. SMR 얘기는 이전부터 계속 나왔습니다. 최근에 또 SMR이 좀 부각되는 얘기가 많던데요. 네. 일단 최근에 허가 기술을 보면은 한 4기 정도가 이제 올해 구체화될 사업이다. 근데 많게는 한 6기 정도가 네. 이제 구체화가 되는데 아무래도 SMR이 처음 이제 시행이 되다 보니까 이게 정확한 매뉴얼이라든가 이제 안전장치에 대한 도입이 없는 것이죠. 네. 대형 원전의 경우에는 그 매뉴얼에 따라서 이제 건설 좀 해 나가면 되는 것인데 SMR은 아무래도 주기기를 일부 한 70% 정도를 이제 제작한 상태에서 이제 옮겨가서 마무리하는 공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재차 이제 업데이트되는 과정이고 아마 이제 초기에 진행되는 이제 프로젝트의 어떤 성과 여하에 따라서 저는 도입 기수는 더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은 굉장히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사실 SMR 부분 내에서는 뭐 국내 EPC 업체 뭐 현대건설이라든가 삼성물산 같은 기업들이 지금 미국 안에 있는 SMR 개발사와 상당히 EPC 관련된 어떤 독점적인 어떤 수주 계약을 이미 좀 체결해 놓은 상태가 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현실화가 좀 된다면 각각의 사업 주체에 좀 연결되고 있는 수준은 거의 좀 100%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태고요. 전체 원전 건설의 원가 비중을 보면 45%에서 한 많게는 한 50%까지 이 부분이 이제 주기기 계통에서 나오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원자로 계통과 이제 터빈 계통 여기서는 핵심적으로는 이 원가 비중이 높은 게 원자로의 이 압력 용기라든가 뭐 증기 발생기, 가압기와 냉각기 같은 품목인데 이게 기술의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 국가들에 대한 속한 영속 기업들을 좀 제외하고 보면 일단 서방권 국가나 이제 한국 이외 참여 기업들의 수도 굉장히 좀 제한적인 측면들 보면 원전에 대한 어떤 이 공급망 진입에 가장 큰 수혜가 될 수 있는 기업은 거의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유일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빠지지 않는 기업이고요. 건설주 말고 이제 원전주 관련돼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가장 대장주이고 또 볼만한 기업 있나요? 대체적으로 먼저 EPC 업종에 대한 수주 성과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현대건설을 좀 더 관심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대우건설이 지금 수급적으로 좀 더 강한데 네. 현대건설이 주춤한다고 해서 수급을 못 받는다 그렇게 좀 보지는 않고요. 가장 앞으로는 수주의 연동 성과가 가장 크게 좀 반영될 수 있는 종목은 현대건설을 좀 보고 있는 이유가 홀텍과 EPC 독점 계약을 2021년도에 좀 체결했습니다. 작년에 미국 에너지부의 SMR 지원 대상 기업 뭐 선정됐던 유일한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홀텍이고요. 이분이 올해 이제 2개 정도 프로젝트가 좀 구체화가 좀 되고 있는데 여기를 좀 논의를 하더라도 웨스팅하우스의 이 대형 원전 10기를 좀 짓는데 이 부분에 대한 EPC는 현대건설이 거의 한 30% 정도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룸은 굉장히 좀 높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핵심적인 어떤 수주가 좀 직결된다면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이 주기기 부분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그 이전까지는 좀 무겁게 봤는데 네. 최근에 12만 원대 돌파 이후에 상방에 대한 매물 부담이 없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15만 원대까지는 저는 가볍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보조기기 업체들에 대한 연동 효과들은 좀 좋게 봐야 될 것 같은데 BHI의 경우에는 미국 레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이제 일단 보조기기 안에서는 BHI가 도시발을 통해서 이제 미국의 원전 프로젝트에 좀 참여했던 그런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조기기 역할 부분들은 상당히 좀 공급망 진입 관점에서 이점이 좀 될 수 있겠고 부가적으로는 우리 기술 같은 기업들도 향후 어떤 제어 시스템이라든가 원전의 유지 관리 부분에 대한 어떤 소유량들은 상당한 좀 수혜가 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원전 이야기까지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